네, 애플의 아이워치가 성공하느냐, 삼성의 워치가 성공하느냐, 여기에 참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생활에 웨어러블 기기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알리바바의 그 결제를 할 수 있는 팔찌 얘기 들으셨는데, 저도 관심 있게 최근에 봤던, 진짜 검색하다가 발견했던 웨어러블 기기인데요. 이것도 팔찌인데,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인데요. 운동을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양을 하고 있는지, 또 숙면을 취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는 팔찌더라고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헬로 차이나 이트레이드 증권 허태영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글로벌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대1로라든지 AIIB 이런 것들이 그 AIIB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투자하면서 각국에서 좀 더 경기를 살려보자라는 그 리더십을 중국에서 발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증시 안에서 중국 쪽에 수혜주는 또 더욱더 거세게 역직구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중국의 소비 모멘텀들 다양한 업종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도 일단 AIIB 그리고 1대1로 관련인데요. 일단 AIIB 최신 소식부터 좀 먼저 전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얼마 전에 AIIB에 대해서 좀 반대 포지션을 취했었죠. 그런데 이게 현지에서 최악의 외교 실패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이 AIIB가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지금 이제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 시진핑 정부는 AIIB의 흥행 성공을 바탕으로 1대1로 마케팅에도 지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관련주들도 그에 맞춰서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정책으로 드라이브가 걸린 만큼 추후 외교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관심을 두시면서 관련주에 좀 투자를 고려하시고, 또 시장의 핫 이슈인 이런 1대1로 관련주들이 아닌 그 중소형사들에도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형사 위주인 SSE 180 지수가 올해 13% 정도 상승한 반면에 중대형사 위주인 SSE 380 지수는 32%,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주나 소형주 같은 그런 회사들이 모여있는 차이넥스트는 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AIIB 그리고 1대1로 이쪽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만큼 이쪽 좀 관련된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어떤 기업인가요? 예, 이 회사 이름은 이제 국전남서, 현재 상해에 상장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600406입니다. 국전남서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중국의 그 국가 전력망 회사 중에서 그 회사 산하에서 이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2010년에 스마트 그리드 시범 운영업체로 이제 선정되었던 이력도 있는 그 전력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내에서 대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특고압 전력망 구축, 그리고 전기차 충전 장비 이쪽 방면으로 중국 내 최고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전력망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고압 전력망 이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중국의 산업화가 이제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에너지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이 부족한 사태에 이제 계속 직면하게 돼서 중국에서 그 발전소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발전소들이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화력 발전소들이었고, 이런 발전 설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작동하면서 대기 오염을 유발시키는 그런 물질들, 미세먼지, 스모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발생을 시키게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최근 3년간 중국 정부에서는 에너지 투자 비용 관련해서 지금 비용을 집행한 것들이 발전소 설립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전력망 구성 쪽으로 그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특고압 전력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에서 이 지금 발전 설비보다는 요 전력망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된 게 저희가 그 흔히 보는 그 송전탑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고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걸리는 그 전기를 보낼 때 그 전류를, 그 전압을 굉장히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10,000볼트로 가다가 20,000볼트, 30,000볼트로 송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전력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희가 110볼트를 쓰다가 220볼트로 이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전압을 2배로 올리면서 바꾼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그 송전 시에 그
손실되는 전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정책인데요. 중국도 지금 그 소맥 그 일반 가정은 이미 240볼트로 높지만 송전 시에 그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1대1로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1대1로로 이제 육로가 열리게 되면은 그 화물의 열차 수송량이 굉장히 급등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선로가 놓이게 되면은 화물뿐이 아니라 여객 수송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남차나 중국 북차 같은 것들이 계속 지금 상한가에 걸리고 그런 이유들도 마찬가지의 이유인데요. 화물 수송용 열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젤 기관차입니다. 아무래도 경유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가는 기관차인데 고속철 같은 경우는 이런 기름이 아니라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철이나 우리나라 고속철 같이 선로를 따라가지고 그 송전탑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철을 그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한 전압이 필요한데요. 이런 강한 전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특화된 기술이고, 국전남서 같은 경우는 이 방면에서 중국 업계 1위고 이미 이런 것들을 해본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1대1로 육로가 열리게 될 때 이쪽 방면에서 좀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전기차 관련인데요. 중국 국가에너지국이 이제 작년 6월부터 그 전기차 충전 설비 건설 계획에 대한 그 재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정도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확정안은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에 지금 구체적인 지도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은 2020년까지 전기차는 500만 대, 그리고 충전소는 12,000개, 그리고 충전 설비를 450만 개까지 건설하겠다고 굉장히 좀 큰 포부의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국전남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북경하고 상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그 고속도로 전 노선에 이미 전기차 급속 충전 시스템을 납품하고 건설한 그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지금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북경에서 상해까지 고속도로의 총 노선이 1262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하고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 3배 정도 거리가 되는데 편도 기준으로 50km 간격으로 충전소를 이제 건설을 해왔는데요. 충전소 하나에다가 그 충전 설비가 기본적으로 30개 이상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이번에 북경 상해 간 고속도로에 이런 설비를 이제 설치해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어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팩트를 가지고 오늘 국전남서 테크놀로지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스토리의 기본적인 골격은 우리 헬로우 차이나 시청자분들 많이 익숙하신 골격들이었어요. 특히 특색이 있는 것은 이 대기오염과 AIIB 인프라 투자 관련한 이슈가 겹쳐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최근에 대기오염 얘기 우리 이 시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천연가스, LPG 생산업체들을 좀 집중적으로 최근에 봐주셨는데요. AIIB 인프라 투자와도 관련해서 이렇게 특고압 전력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스마트 그리드 쪽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특히나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대기오염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도 우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충전 설비를 만드는 업체라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전남서와 비슷한 기업, 우리나라 기업에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LS산전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S산전 같은 경우 이제 발전 사업과 자동화 사업을 이제 주력화 하는 기업이죠. 또 금년 들어서는 이제 뭐 저압, 고압기기 전력 사업 부문에서 이제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4분기 실적도 이제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염분에도 강한 해양 전용 태양광 모듈도 생산하는 등 이런 대체 에너지 쪽으로도 좀 발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영국, 스페인 쪽으로 이제 수출이 굉장히 확대되는데요. 사실 지금 LS산전이 지금 한 2, 3년 동안 그 이라크 쪽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현재 IS 사태 때문에 그 수출량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영국, 스페인 쪽으로 수출이 늘면서 오히려 그 손보전이 더 돼서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어디에서 분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제 인프라가 점점 이제 전력 관련 인프라들이 점점 이제 구축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확실히 불황에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이 국전 남서로 돌아와서 국전 남서 주가 차트도 보고요. 또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구체화 시켜보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후광통 오픈하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이제 1대1로 관련해가지고 대부분의 자금들이 그 열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대표 종목 쪽으로 사실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IIB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점점 이제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요 일주일 전부터 해가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에서 좀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세가 약간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계속 드라이브가 될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좀 꺾이고 해서 다시 상승 추세가 좀 보이기 전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가격대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보니까 후광통 열리고 나서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3월 들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식의 요령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지 가격 제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매수가는 23.6 위안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23 위안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 자체가 약간 좀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 좀 조정세기 때문에 들어가는 가격은 어차피 지금 후광통 자체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열리고 나셔서 아마 그때쯤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약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3.5에서 23.6 사이에서 매수하셔도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1 정도 예상하고 있고 손절가는 21.2 위안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이게 지금 요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갔다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1대1로 관련해서 이제 그 고속철 관련해서 이제 레일이 깔리는 것들을 보시고 이제 그 시공사가 이제 선정되거나 이제 그런 관련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보시고 좀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확인하고 들어가자고요. 약간은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국전남서 같은 경우는 업계 1위고 이쪽 관련해가지고 이미 수주를 해서 독점적으로 했던 그 이력이 있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정책적으로 그 지금 이제 1대1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언제 집행이 되고 그리고 비용이 언제 집행되는지 관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이미 작년에도 한번 1대1로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이제 비용 집행에 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증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장을 하기 때문에 후광통 투자도 화요일까지 정지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후광통이라는 것이 홍콩 거래소를 거쳐서 상해 거래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콩이 휴장을 하게 되면은 저희 후광통도 이제 상해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제 자금이나 그 증권이 움직이는 그 결제기관 쪽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거래가 같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시장 룰로 이제 그렇게 정한 것이라서 사실 오늘 이제 상해장이 열려서 움직이고 있지만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이제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아마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전 남서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받고 있는 쪽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좀 구체화되는 뉴스들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단기적인 전략이다라는 말씀으로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허태영 대리의 추천주는 국전 남서였습니다.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금요일에 종목 카운슬러에서 여러분의 종목 진단해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접수하고 있고요. 종목 카운슬러의 진단 필요하신 분, 오늘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지 진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분 전문가 진단 미리 받고 있고요. 실시간 진단 또 방송 시간에 이어집니다. 저는 마켓 이마 기장에서 뵙겠습니다.